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은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력서를 쓸 때 뭘 써야 되지? 뭔가 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포장을 해야지 좀 그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입 개발자로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를 진짜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력서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과거 이력서를 한번 꺼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지금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썼을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조사한 바와 제 의견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좀 자유 형식으로 이력서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좀 뽑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백엔드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바와 스프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17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요거를 다 끝내면은 API를 만드는 방법, API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런 능력과 그런 지식들이 장착이 되게 되어서 혼자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을 때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도록 초점을 맞춰뒀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 밑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015년, 벌써 8년 전이네요. 그때 첫 직장을 구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제 이력서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다 와서 제 첫 직장은 뉴질랜드에서 갖게 돼서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어떤 나라든 핵심적인 내용,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이력서의 목적 자체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내 회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짜고 거기다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거기 때문에 저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지금 좀 창피하지만 정말 뭐 별로 내용이 없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번역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글로 번역된 이력서인데요. 먼저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본 정보 있죠?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이력서를 하루에도 검토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후킹 포인트가 되면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남은 부분들도 좀 읽고 싶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로잡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서 활용 가능한 기술 스택이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추가돼야 되는 거 아시죠? 한번 넘어가서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긴 내용이 많이 없는데 지금 돌아가서 이력서를 고친다고 하면은 경력이랑 포트폴리오랑 이렇게 나눠서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섹션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고 등등 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했었고, 어떤 뭐 강의를 들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 및 수상 이력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신입 개발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한 게 많이 없잖아요. 이제 뭐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내가 얼마나 능동적인 사람인가, 어떤 데에서 좀 리더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부분 한 부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이제 기본 정보 같은 경우는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갇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제가 좀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 첫 번째 인터뷰를 들어갔어요. 막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는데 막 이런 걸 쓸 때 그냥 제 자신을 어떻게든 어필하고 싶어서 일단 써놨는데 그때 인터뷰를 들어가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던 그런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일단 그냥 저 자신을 어필하려고 써놨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좀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창피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넘어가서 그다음에 코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향후 리팩토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을 때 어떤 경우에서 리팩토리를 했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짰는지 좀 구체적으로 면접관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팩트 위주로 좀 사실 위주로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탁월한 팀워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소개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요. 좀 자기 자신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글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렇게 플러프라고 하거든요.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은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핵심 내용,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보시기 때문에 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간략하게 내가 누군지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글들로 딱딱딱 설명해 주시면은 더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활용 가능한 기술 스택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냥 뭔가 한번 깨지지 한번 만져본 그런 기술들을 적어보면은 적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면접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팩트 위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팩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별들은 그냥 그때 예뻐 보여가지고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신입 개발자 이력서에는요. 이제 경력 개발자 같은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력서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위해서 저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좀 취향 따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경력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했었는지, 기간,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직무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담당을 했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스타트업의 iOS 앱의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메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였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부터 세팅하고 토대를 만들었으며 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짧죠. 그래서 뭔가 거기서 어떻게 협업을 했고 어떤 툴을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토목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신입 개발자로 입사를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그 사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안 적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했던 일들 그냥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경력 섹션에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부분을 프로젝트 했던 부분들을 추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팀원들이랑 같이 개발했다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거기서 역할을 담당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별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랑은 좀 별개예요. 제 이력서에는 지난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에서 뭐 디자인 파일이면 디자인 그 다음에 기능들이면 기능 그 다음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술해 두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면접관 분들이 실제로 코드도 실행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볼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좀 구성을 해두는 게 포트폴리오고 여기는 이력서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학력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죠. 그냥 제가 다녔던 학원들, 학력들 그냥 그대로 그냥 언제 다녔고 언제 수료했고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경험 및 수상 이력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개발자분들은 적을 게 많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동아리에서 뭐 회장을 맡았다 그럼 와 정말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그거의 흔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자신이 했던 것들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게 좀 잘 포장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추가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GitHub 링크를 추가하면 좋아요. GitHub 링크를 이제 보면서 면접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커밋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리고 코드는 어떻게 짜는지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GitHub 링크 하나 추가하면은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력서 검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중요한 점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채워 넣었을 때 정말 팩트 위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나 혹시 하지 않았던 것들은 빼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